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 12월 달입니다. 이제 12월 달 끝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내년도 2022년도에 내 계좌에 50% 100%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께 미리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여러분께 구독 버튼 누르시고 꾸준히 시청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계좌에 큰 수익을 높은 확률로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분석과 여러분께 종목들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확인하시면서 끝까지 확인하시면서 관련 종목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이유까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딱 한 달 남았습니다. 600배 성장 테슬라도 쓸어담는 2차 전기차 2차 전지 저평가 탑3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들 중에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성장하지 못한 반드시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거의 확정적으로 높은데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럼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날아가지 않은 유일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업종에 대한 여러분이 설명을 하나하나씩 드려보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관련된 종목 무엇인지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2차 전지의 역사를 간단하게 아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훑어드릴게요. 일단 2차 전지 배터리 역사인데요. 여러 번 처음에는 전기 이 배터리가 나올 때 한 번밖에 사용 못했어요. 근데 2차 전지가 뭐가 다르냐면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게 여러 번 충전했다가 방전했다가를 반복할 수 있는 즉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전지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바로 2차 전지는 뭐로 만들었냐면 납축 전지 개발에 성공. 납으로 만듭니다. 1859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이 기술이 발견되고 나서 이 납이 아니라 다른 더 효율적인 거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인류는 1899년도 니켈 카드뮴 배터리를 만들게 됩니다. 니켈과 카드뮴을 통해서 배터리를 만든 거죠. 그 뒤에 1970년도에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등장이 됐고요. 1980년도에 음극을 리튬, 코발트, 산화물을 이용한 리튬이온 배터리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조금씩 더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다가 1985년도 석유 코크스 음극으로 코크스를 음극으로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발견되게 됩니다. 똑같이 리튬이온 배터리지만 안에 들어가는 상세한 소재 자체가 조금씩 변하거나 하나 뭐 추가되거나 비율이 달라지거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1990년도 99년 99 1992년 1992년 최초의 리튬이온 배터리 상용화가 시작됩니다. 이 상용화 같은 경우에 누가 한 거냐면 바로 일본에 있는 요시노 아키라라는 분이 했습니다. 중간 과정에 있는 이런 새로운 소재를 발견하셨던 분들은 영국의 휘팅업이라는 박사님과 미국의 굿 이너프라는 박사님이시죠. 그리고 이분들은 전기차 시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19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단체로 수상하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는데요.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 자체가요. 1990년도 이전에 이후로 크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예 발전이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시도는 해봤을 것 같은데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가 어떤 기술이냐면 납축전지, 니켈, 카드뮴 전지 등 초기 2차 전지 등 무겁고 부피를 작게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배터리에 비해서 굉장히 워낙에 가볍기도 했고 리튬이라는 원소 자체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기도 했고 워낙에 그에 비해서 효율이 높았기 때문에 작게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게 됐고 전자기기들이 점점 얇아지고 작아지고 가벼워짐에 따라서 배터리 역시 가볍고 부피가 작아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리튬이온 배터리가 계속해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중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이었죠. 이건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배터리의 단점들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뭐냐면 결국 배터리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어떠한 단점이 생겼냐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워낙에 작았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앞서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해 드릴 내용인데 양극재와 전해액 분리막 음극재로 되어진 가장 대표적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작동 원리 구성 요소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뭐로 만들어져 있냐면 바로 액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리튬이온 소스로 배터리의 총량과 평균 전압을 결정하는 양극재, 그리고 양극에서 나온 리튬이온을 저장 및 방출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음극재, 그리고 그 중간에 만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분리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바로 화재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그 중간에서 물질 대사 이제 화학 작용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해액입니다. 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가 있는데요. 이 전해액 말 그대로 액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체에 비해서 액체라는 것이 불안정하죠. 그죠? 많은 온도에 따라서 변화도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한 발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터리의 크기가 커지고 그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발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조합으로 조금씩 안정적인 리튬 전극을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튬 폴리머 배터리까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화하는 액체의 특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액상이 아닌 고체 폴리머 합성물 내에 전해질을 갖게 만들고 단단한 금속 케이스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배터리로 바꿀 수 있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들은 실용화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기술이죠. 즉 이제 실용화된 것들도 물론 몇 개 있긴 한데요. 특히나 이 고체로 만드는 거는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작게 만드는 건 얼추 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크게 만들어서 전기처럼 움직일 정도로 배터리 팩을 크게 만들어 버리게 되면 큰 문제들이 하나씩 발견되게 됩니다.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기술 연구 개발에 현재 들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일단은 첫 번째 액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75%가 한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이 남미 삼각지대에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포스코라는 기업이 이 지역에 뭐 판권을 사왔다라는 이야기, 판매할 수 있는 이 채굴할 수 있는 채굴 캐왔다, 이걸 이 개발권을 가져왔다라는 뉴스에 관련주가 올라간 적도 있을 만큼 이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이 지역에 몰려 있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고요. 기술은 이미 성장했지만 상용화시키기 위한 문제에 굉장히 크게 직면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공급도 부족하고 앞서 보셨던 불안전성도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과 많은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이 리튬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전기 2차 전지를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비싼 리튬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리튬이 아닌 새로운 것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나트륨이죠. 전 세계 어디서든 바다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원 고갈의 염려가 없고 리튬과 비슷한 화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무겁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전송 속도나 에너지 밀도 문제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이 단점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재들을 또 섞어 보겠죠. 그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열심히 앞서 보셨던 이미 어느 정도 기술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기술 개발에 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제 정리하자면 어떤 얘기냐면 1990년대 이후로 제대로 된 기술 개발은 나오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 이론은 나왔지만 결국 상용화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이해되셨어요? 결국 기업들이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상용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마무시한 기술이 발견이 된들 우리가 모두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쓸 수 없는 너무나도 높은 가격이라고 한다면 기업들 입장에선 이게 상품화되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싼 가격에 보급을 해야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용화를 위해서 기술 개발이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만한 키워드는 무엇이냐? 앞으로 기업이 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연구 개발은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 뽑았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키워드입니다. 바로 폐배터리 활용한 기술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아직까지 나트륨 기술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결국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폐배터리 기존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나온 지금 현재 폐배터리 버려지는 배터리에서 다시 한번 이 리튬 같은 것을 뽑아내는 겁니다. 예, 뽑아내면서 그 리튬을 뽑아내서 뽑아낸 리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이 배터리를 다시 한번 재생산하든가 아니면은 후처리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배터리를 다른 곳에 이용하든가 하는 방식을 통해서 바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술로 최근에 떠오르고 있고요. 차선책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배터리 업계 충전 시간을 줄여 음극재 사활 건다. 결국에는 이 배터리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액체 아니겠습니까? 액체에서 아직 전고체가 나오지 않았어요. 기술 개발은 열심히 들어가고 있지만 전고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액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비교적으로 저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고체가 더욱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액체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에너지를 저장하기에는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체가 나오기 이전에 그 전에 이 전기차의 주행 거리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전기차가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이 전기차들은요, 미국에서 사용되긴 굉장히 어려워요. 왜? 미국에서는 장거리 운행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도심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 전기차 충전소를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충전 속도가 빨라야지만이 우리가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를 큰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욱더 빠르게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실리콘을 섞는 겁니다. 실리콘을 섞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저장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죠? 저장하는 역할을 아까 2차 전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어지러우시죠? 잠시만요. 어, 어디에서 한다 그러니 음극재에서 한다라고 했죠. 이 음극재에 실리콘을 섞게 되는 겁니다. 이 실리콘을 섞으면 섞을수록 빠르게 충전되고 빠르게 방전되고 이 어느 정도 이제 확실히 이제 그 개선이 된다라고 합니다. 충전 속도 자체가. 그리고 이 실리콘을 이 2차 전지에 섞게 되면요. 더욱더 높은 밀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실리콘을 어떻게 잘 섞을 수 있는지가 주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일단 이것도 결국엔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바로 무선 충전 기술입니다. 결국 이 배터리 충전에 대한 의문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바로 도로를 달리면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무선 기술을 경쟁하는 자동차 업계. 최근에 도로를 달리면서 충전을 하는 이런 무선 충전에 대한 이슈가 결국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결국 각자 집에서 충전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다가 결국 도로 위에서 언제든지 다 충전을 가능한 구조를 만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에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배터리 업계에서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차선택으로 선택한 핵심 기술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일단 폐배터리입니다.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으로는 영화테크, 인선 ENT, 파워로직스, 에코프로, 코스모화학, 하나기술, 현대글로비스, 신성델타테크, 두산중공업, 나라MND, 에코프로, NPC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 기업들 다 보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것만 뽑아보면 폐배터리의 직접적인 관련 기술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영화테크, 파워로직스, NPC라는 기업 등이 있습니다. 뭐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과거에 이제 국가 사업으로서 지금 기술 개발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 기술을 적용해서 만들어 본 국책 과제로서 수행해 본 경험이 있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기업들도 관련된 기술을 현재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기술 개발에 현재 이미 들어가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배터리 충전 시간 줄이는 음극 실리콘 관련 기업입니다. 현재 5%의 실리콘을 첨가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이 실리콘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실리콘의 비중 그냥 무작정으로 높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라고 하시기에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방전 시에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나오게 돼요. 배터리가 부풀어오면 빵 하고 터지면 문제가 되잖아. 바로 화재가 나기 때문에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실리콘의 비중을 높일 것이냐.
기술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워낙에 이 기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삼성, SDI, SKC, 포스코 케미칼 등 대기업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관련된 종목을 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뽑아냈습니다. 물론 뭐 LG화학도 있는데 아직 LG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하고 분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직 에너지 솔루션이 나오기 이전이라서 LG화학 에너지 솔루션은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달 27일 1월 27일 날 상장 예정이죠. 그죠? 뭐 상장 일정이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가지 종목 가장 대표적으로 뽑고 있고요. 도로를 달리면서 충전하는 무선 충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들 중에서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한 기술이고요. 아직 무선 충전을 바로 도입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많이 빠르게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대기업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뤄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대기업들도 협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 전부터 선도해서 이 기술을 연구 중이던 기업들과 뭐 계약 관계를 맺거나 뭐 연구 개발을 위한 협업을 맺어서 앞으로 협업을 통한 제품을 납품한다든가 아니면은 협업을 맺어서 더욱더 높은 기술력을 만드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에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모센스라는 기업이 가장 이 중에는 핵심적이다. 원익 PN이하고 아모센스 뭐 이 두 가지 정도 기업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모센스, 뭐 삼성, SDI, SKC, 포스코 케미칼, 뭐 영화테크, 파워로직스, NPC 뭐 요 종목들 다 여러분들이 찍기에는 힘드시겠죠. 그래서 제가 세 종목만 준비했습니다. 세 종목들 중에서 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거 첫 번째입니다. 바로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굉장히 많이 설립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뭐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투자를 했지만 삼성 SDI를 특히나 많이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의 네임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네임드 그냥 이름값이다. 뭐 구체적인 뭐 통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이름이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미국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바로 미국 본토에 가서 공장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이 미국 본토에 가서 왜 그러냐면 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까지 폭발적으로 전기차 생산이 이제 막 지어지는 공장들이 싸그리 지어지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씩 뭐 배터리와 뭐 전기차 공장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지어지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는 건 아마 2024년도부터 시작일 거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큰 대규모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바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이 진출함에 있어서 삼성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네임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는 이름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다른 관계사들과 계약을 맺기에 굉장히 유리하겠죠. 게다가 앞서 보셨듯이 공장 설립을 확정했고요. 이 공장 설립을 통해서 미국 현지 내에 있는 배터리 시장을 사냥하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하겠지만 역시나 삼성이라는 이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027년 상용화 목표의 지난해 상용화 목표 지난해 1회 충전 800km 주행 기술을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삼성 SDI가 바로 이 전고체 아까 전에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서 가장 긴 주행, 가장 많은 에너지를 응축해서 충전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개발했다. 기술력 입장에서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SDI가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연간 영업이익 1조 원 달성합니다. 벌써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7에서 8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투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했죠? 전고체 배터리도 그렇고 실리콘을 섞는 기술도 그렇고 많은 연구 개발 비용이 중요한데 많은 연구 개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주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바로 NPC라는 기업인데요. 이 폐배터리 관련 기업입니다. 폐배터리 관련 기업인 NPC는 2019년에서 2019년 기준에서 1조 6,500억 규모의 폐배터리 시장이 2050년까지 600조의 성장
대략적으로 500에서 600%의 성장이 예견되는 엄청난 시장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장이 바로 이 무선 충전 시장입니다. 현대 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전용 용기를 공동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한 기업이고요. 국내 최초 전기차 폐배터리 전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할인데요. 예, 오타났네요. 예. 폐배터리 관련 기업 중 가장 좋은 실적의 성장주입니다. 기존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뭐 파워로직스라든가 뭐 영화테크 관련된 기업들 등등등이 있는데 가장 실적이 안정적입니다. 뭐 간단하게만 여러분께 보여드려도 가장 간단하게만 보여드려도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매출도 성장하면서 영업이익도 꾸준히 성장하고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성장하는 걸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게다가 부채 비율은 줄어들고 있고요. 적정치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유보율 또한 엄청납니다. 유보율이 계속해서 쌓여나가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기술 개발에 투입할 만한 자본이 충분하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의미하겠죠. 이런 유보율이 쌓이는 기업이 이 본격적으로 이 기술이 개발되고 나면 뭘 하냐면 생산 공장을 지어버립니다. 생산 공장을 짓고 많은 제품들을 납품하기 시작할 순간부터 이 MPC라는 기업의 독보적인 성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MPC라는 기업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아모센스라는 기업입니다. 아모센스는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뭐 스마트워치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전자기기들을 무선 충전할 수 있을 만한 기기를 생산했는데요. 이 기기가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무선 충전 시장 2025년 18조 원 규모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세계 최초 무선 충전 자폐 시트를 개발해서 삼성전자와 구글에 공급 중입니다. 2018년도 전기차에 적용 가능한 고출력 차폐시트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고요. 고출력 하이브리드 자기장 차폐시트 특허 등록 후 전기차용 무선 충전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 표준원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전기차 무선 충전기기의 시장 출시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안전 기준에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타가 많이 났네요. 적기. 그죠? 아무튼 중요한 건 요런 것입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12월 달 내에 예비가 나오고요. 예비 기준이 나오고 그다음에 내년도 상반기 6월 전까지 제대로 된 기준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업종이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관련된 주가가 이제 막 바닥에서 이제 막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주가는 실적 성장과 함께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어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관련된 종목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련 종목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언제 매수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언제 사야 돼? 어디 자리에 사야 돼? 충분히 올라온 종목도 있고 고점처럼 보이는 종목도 있고 오히려 바닥에서 아무것도 안 올라갈 것 같은데라는 좀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매수 타이밍까지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에 여러분들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직접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여러분들께서 검색하시면 이 설치 버튼이 있거든요. 설치 버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매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 추천 종목, 그리고 두 번째 시장 흐름, 시황, 그리고 세 번째 이 포착 자료, 정리 자료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첫 번째 화면 보시면 추천주란이 있습니다. 추천주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오늘의 추천주라고 해서 추천 종목들이 짜라락 여러분에게 나오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추천 종목을 여러분에게 클릭해 보시면 당일날 다 빠르게 시세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확률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좋은 확률이 나오고 있느냐
있냐, 뭐 얼마나 수익이 잘 나고 있느냐를 여러분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2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현재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충분히 욕심만 내지 않고 수익 실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공략을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85% 확률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당일 시세 강하게 빠르게 상승세가 가능한 종목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추천 종목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종목들도 좋은 자리에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이런 분석을 통해서 미리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놨다가 단기적으로 강하게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오면 여러분들께 이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추천주를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높은 확률의 종목이 궁금하다. 나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궁금하다. 타이밍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 종목 타이밍을 함께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황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장 마감 특징주 정리 그리고 장 시작 전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싹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오늘 시장의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됐고 왜 이렇게 시장에 변동이 왔으며 주요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였고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전일자 상승 테마는 무엇이었고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하나씩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착 자료를 통해서 최근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이슈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슈는 무엇인지 관련된 종목은 무엇인지 싹 정리해서 포착 자료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뭐 원전 관련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원전이라고 검색하시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씩 전부 다 설명해서 올려드리겠죠. 실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우진이라든가 기타 종목들을 적으면은 한 100%에서 많으면 적으면 한 50%에서 많으면 여러분들께서 크게 한 100%까지 수익을 보셨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왜 무료로 주느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 라고 하시는데요. 일단 제 목적을 말씀해 드릴게요. 이거 여러분께서 알고 사용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는 제 이윤을 위해서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윤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이런 어플리케이션 운영하는 거 제 이윤을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유튜브 찍으면 광고 수익 나겠죠? 광고 수익 나겠죠? 그리고 VIP 분들이 있으면 가입비 또 받겠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이 저한테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짚어드리면 저 또한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성실함입니다. 생각보다 시장에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있고 이 정보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어제 시장에 무엇이 있었고 뉴스를 전부 다 주요 언론사들을 싹 다 뜯어보면서 오늘 아침에 시장의 뉴스가 무엇이 있는지 뒤져볼 수 있을 만한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 스스로의 성실함이 부족하다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저는 나태한 사람이고요. 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스스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 채널과 이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저 또한 스스로 누구에게 창피하지 않게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정보를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정리하고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저 스스로도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자신을 위해서다. 첫 번째는 저 자신을 위해서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솔직하게. 그리고 두 번째가 기왕 정리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잘 정리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어요. 뭐 기왕에 수익도 나면 더욱 좋겠죠.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대장주를 찍어드리진 못하지만 적어도 85%의 확률을 낼 수 있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을 욕심부리자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단기 시세를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고 어플리케이션까지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종목들까지 받아가신다고 한다면 우리 초보자분들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시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그리고 응원의 댓글 달아주신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